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패턴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패턴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뭐 삼각수렴, 쌍바닥, 쌍봉 뭐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쌍바닥이면은 이 쌍바닥을 내가 언제 인지를 할까요? 보통 쌍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깃발령 같은 경우에도 깃발이 있는데요. 이 깃발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인지할 수 있냐면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쌍봉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세, 이게 보시면 이게 추세가 있죠. 이 추세 전환이라고 그냥 보는데 쌍바닥 쌍봉이 언제 할 수 있냐면 이때 알아요. 이때. 또 일단 있고 박스권도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언제 하게 되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얘 뜨는 것처럼 보이겠죠? 실패를 합니다. 이때 합니다. 보통 빨리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 정도 이때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합니다. 네, 이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매매들의 내가 알고 있던 인지하고 있던 그 패턴들의 그 위치는 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패턴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유사한 위치에서의 패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빨간 색깔로 보면은 자, 이 쌍바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쌍바닥이요.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꼭 이렇게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 저점을 밑으로 뚫려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내가 그냥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심리가 확인을 하면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쌍바닥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이 저점에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확률이 높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있던 이 쌍바닥을 세웠던 이전의 차트를 확인을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쌍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 쌍바닥처럼 보이면 그게 쌍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깃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령도 위로 올라갔다가 이 횡보권이 있는데 우리가 잘 판단하는 이 깃발이 형성되는 것은 신고가에서는 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같은 경우 왜냐 과거에 이렇게 하락에 있는 추세가 돌려 세우면서 깃발령을 보입니다. 그럼 이 깃발령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의 거래량을 보면서 얘가 깃발이 형성될까 안 될까를 미리 파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깃발에 형성된 이 저점은 과거 하락을 했던 그리고 횡보를 했던 그 위치에서 대부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뚫렸다 안 뚫렸다를 판단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봉이 올라갈 이 시점 있죠. 예. 이 봉이 형성된 시점. 즉 이게 쌍봉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돼서 그냥 올라가는 건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봉이 생겼을 때의 고점의 어떤 행태들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하락된 물량을 추가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가는지 요걸로 봐야지 그 다음에 쌍봉이 나왔을 때에 이게 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횡보를 해서 올라갈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빅메모리 반도체도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설명을 드릴 때 쌍봉이 아니다. 이건 더 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V자 완등이 나왔을 때도 V자를 외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쌍바닥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박스권 매매가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또 패턴 매매 중에서 뭐 삼각 이런 수렴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걸 알려면은 이 간격입니다. 간격. 이 간격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그 패턴의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이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유사한지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 간격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패턴 매매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 간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간격이 유사한 걸 확인하는 순간, 상당한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턴 매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서 내가 그 패턴 매매를 이용하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은 상당히 공포적인,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수가 많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패턴 매매에서, 즉, 박스권 하단에서 산다든지, 그리고 깃발령에서 음봉에서 내려 꽂았을 때 산다든지, 그리고 쌍바닥에서도 여기서 전주점에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깨지면서 이런 데서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공포심을 거꾸로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공포심을 내가 믿고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매수를 하려면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산다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없겠지만은, 요런 패턴이 예를 들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어떤 패턴을 형성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얘는 쌍봉이라는 게 없죠. 쌍봉이라는 게 없고, 기울기는 위로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방향이 바뀌었다. 요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고 거래량이 터졌고, 그러면 얘가 지금 상승수렴을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삼각수렴이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간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저점에 대한 기간은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 더 슈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패턴이 아니라 수렴 후 상승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을 지수가 안 좋으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위치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패턴이라는 것을 뭔가 인지하기는 싫지만은 뭔가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 좀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일단은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쌍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봉이 나올 수는 있다. 그죠? 자, 다시 쌍봉은 왼쪽이 더 커야 될 쌍봉입니다. 이게 쌍봉이고, 그죠? 지금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요? 이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직전 고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 요 직전 고점. 그래서 직전 고점이 권리락에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32,600원입니다. 그러면은 32,600원에 해당되는 이 가격대를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량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면 지금 거래량이 계속 빠지고 있죠. 이때보다도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리고 추세이냐라고 했을 때 추세는 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기울기가 세워졌죠. 세워진 상태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추세가 무너지는 곳이 이 쌍봉이 아니라 헤드앤숄더를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줄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패턴에 대한 것들을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까를 추려내시고, 남은 경우의 수에서
고점보다는 이 저점에 해당되는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하시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은 조금 더 확률 높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1일자 앞으로 그 멤버십은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들은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 다 비공개를 해놓고 밴드에서 들어오신 분만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멤버십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 분들 혜택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